안녕하세요 여러분.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는 디에이블 대표 소지영입니다. 임신과 출산이 요즘 저출생 문제로 굉장히 핫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고용이라든지 주거, 개인의 가치관 등 여러 사회적 이슈들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미래 계획에 임신과 출산 넣어보기, 일명 미임기. 여기서는 임신과 출산을 단순히 사회적 문제로만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 보건통계,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이런 관점에서 심도 있게 다뤄볼 건데요. 우리의 첫 번째 에피소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입니다. 이 흥미있는 주제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주제이자 그리고 이 노래 제목이었던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듣고 왔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 제목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주제가, 이 방송이 이제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 여성들을 한번 곱씹어보자, 되짚어보자 라는 생각에서 이런 방송을 시작하게 돼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이 방송은 난임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이를 낳고자 하는 그런 여성들, 혹은 10년, 20년 뒤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여성들 모두가 들으면 너무 좋은 방송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러한 방송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주 대단하신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먼저 소개를 할 건데요. 바로 명지전문대학 저출생 대응기술연구실의 전보영 교수님, 우리 인사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명지전문대학 보건의료정보과에서 일하고 있는 전보영이라고 합니다. 소지영 대표님 덕분에 제가 정말 이런 경험도 해보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교수님 모신 이유가 있어요. 사실 교수님이 엄청나게 난임 연구를 활발하게 하시는 그런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날이기도 하고 저희 교수님 소개도 좀 많이 하고 교수님께서 이렇게 난임 연구를 활발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쑥스러운데요. 저는 참고로 슈퍼 아이입니다. 네. 슈퍼 아이가 MBTI의 아이인 거죠? 슈퍼 저 슈퍼 2입니다. 네. 저는 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그런 연구자인데요. 실제로 제가 난임을 겪으면서 난임병원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수많은 여성들이,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 여성들이 난임병원에 찾아오는 것을 보고 이분들에 대해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는 시작이 되었고요. 실제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한 거는 지난 한 3년 정도입니다.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 동안 할 수 있는 연구재단의 펀딩을 받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되게 좀 독특한 경험인 게, 보통은 이제 난임병원 가게 되면 이제 내가 너무 힘들다 이런 마음들 많이 들잖아요. 사실 저도 이 마음을 공감을 하는 게, 이제 저도 사실 난임을 제가 경험을 했고, 사실 저는 시술을 7번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아이를 성공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 경험을 극복하고 싶어서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남들에 대한 문제보다 내 경험을 먼저 보게 돼요. 근데 교수님은 지금 나의 난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이해하고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자 이렇게 연구를 시작하게 되신 게 굉장히 좀 우리 흔히 말하는 F 성향도 강하신 것 같아요. 네. 혹시 MBTI F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ISFJ였던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관심 있는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전에 비해서 좀 몰입감 있게 지난 3년간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얘기이고 이게 지금 정말로 숫자로 딱딱딱
보면서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전형적인 난임 유형에 속하고 정말 너무 신기한데요? 네, 그런 경험을 하면서 네, 이렇게 연구를 좀 지속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연구 얘기 사실 많이 해주셨는데 그 연구가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은 의사나 간호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비치료 혹은 비임상 중심에서 전반적인 일상적인 건강생활 습관에서의 난임의 원인을 찾는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입니다. 건강보험공단 데이터가 뭐죠? 네,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는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면은 그 기록들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빅데이터이겠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1년에도 아주 많이 의료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난임 여성들이 어떤 의료 이용을 하고 있고 그 여성들이 과거에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와,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해요? 네, 그렇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 첫 번째 연구고요. 두 번째는 사실 작년에 소지영 대표님하고 함께 했었는데 실제로 난임 여성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의 의견을 직접 묻고 실제로 또 임신 출산을 한 여성들과 동일한 설문지를 돌려서 이분들의 설문 문항들의 응답을 비교하는 거죠. 이렇게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연구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작년에 설문 연구를 했는데 난임과 그 다음에 임신하신 분들을 비교를 하는 그런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 비교의 특성이 다른 뭐 치료적인 요소들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이라든지 혹은 뭐 영양제 복용이라든지 막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약간은 좀 차이가 실제로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중간 결과죠. 100%의 도출된 결과는 아니지만 이 중간 결과라도 사실 조금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흔한 결과들입니다. 아침 식사의 빈도라든지 단백질을 얼만큼 섭취하고 있는지 제일 좀 눈에 띄는 건 탄수화물 과다 섭취가 정말요? 난임여성에서 안 좋은 걸로 디저트 섭취 같은 디저트 섭취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리고 운동 중강도 이상의 혹은 아주 이제 이렇게 활달한 여성들이 확실히 임신 출산 여성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또 전반적인 생활 습관이 비록 뭐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아침을 먹을 수도 있고 운동을 할 수도 있지만 난임을 경험한 여성들이 전반적으로 식사나 혹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조금 약한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난임 원인들 중에서 원인 불명에 해당하는 게 거의 50%에 달한다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뭐 생식기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난임으로 많이 이제 기인할 수 있다라고 좀 통계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100% 뭐 생활 습관이 원인이다라고 말하는 건 저희 절대 아니고요. 이제 두 군을 비교했을 때 그래도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면 임신의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좀 해석을 하는 게 더 맞는 해석일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비치료 영역, 그러니까 생활 습관 영역에서 이 원인 불명의 난임을 조금이라도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리고 가족과 출산조사 데이터도 활용해서 그때 월경 이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난임과 좀 연관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교수님께서 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난임 여성에서 과거에 이제 불규칙한 월경을 경험했던 비율이 비난임 여성보다 훨씬 높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평소에 사실은 나를 잘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규칙적으로 월경을 하지 않거나 혹은 내가 굉장히 아침을 건너뛰거나 술, 담배를 많이 하거나 혹은 꼭 술, 담배처럼 자극적인 건 아니지만 뭐 당류를 좀 많이 섭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것들이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난임의 일부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이 데이터에서
읽어주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월경의 이상이 난임으로 발생하는 빈도가 높다라는 건 사실 저도 되게 충격을 먹었으면서도 좀 되게 공감을 갔던 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바깥에서 많이 얘기는 안 하는데, 제가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생리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네. 입원을 네, 하실 입원을 해서 너무 피를 많이 쏟으니까 결국 이제 쓰러진 거예요. 빈혈이 너무 심해서. 네. 네,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네. 이제 제가 엄마 나 이상하게 월경양이 너무 많다 얘기를 했는데, 저희 엄마가 당시에 야 누구나 많을 수 있어.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이제 지극히 당연한 상식. 네, 누구나 많을 수 있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제가 느끼기에 평상시와 너무 다른 패턴인데 이게 우리 엄마는 괜찮다고 하니까 또 말도 못하고. 네. 근데 저도 되게 유사해요. 아 진짜요? 월경통이 정말 심해서 월경통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가는. 아 진짜요? 다 이런 과거들이 다 있네요. 몇 번 있어요. 몇 번. 그래서 그것도 심지어 어렸을 때도 아니고 20대 후반 이럴 때 한창 되게 이제 아기를 낳을 그 시기쯤에도 심지어 30이 넘어서도 이 문제 때문에 되게 많이 괴로웠었거든요. 근데 그 설문 문항에 규칙적인 월경이나 월경량이나 혹은 방금 말씀드렸던 월경통까지 좀 포괄적인 문항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 문항이 가지고 있는 그 포괄성이 이렇게 나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다양한 원인이 될 이 월경에서 발생하는 원인들이 결국에는 일정 부분 난임과도 연결이 될 수 있음을 그 데이터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실제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혹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이제 월경에 대해서 이제 생리대를 어떻게 뭐 버리는 법, 전 이런 건 배웠지만 그 뭐 빈도라든지 양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이상하고 이런 걸 한 번도 배운 적은 없거든요. 근데 요즘은 상황이 어떨지 모르는데 그래도 요즘 어머님들은 그래도 저희 어머님 세대보다는 내 아이들의 이제 월경의 그런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잘 귀 기울여서 좀 들어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이제 아이들에게 월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래 난임이나 혹은 이제 임신에 대한 그런 준비 부분들을 고려해서 좀 어릴 때부터 좀 신경을 쓰면서 내 패턴을 좀 관찰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 드네요.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사실 성인기도 마찬가지죠. 20대 본인이 건강할 때 이런 부분을 많이 놓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월경은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아프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 살아가면은 금방 또 잊어버려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좀 자기 자신을 돌볼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되게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흔하지만 굉장히 많은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교수님의 이런 연구 얘기를 아주 가볍게 들어봤는데요. 사실 가볍지만 많은 얘기를 했죠. 이 디테일한 얘기들은 아마 앞으로 방송을 하면서 계속 좀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잠깐 우리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면서 또 저희 소개를 마저 하는 걸로 할게요. 두 번째 노래는 이제 이무진의 에피소드를 듣고 오겠습니다. 이무진의 에피소드를 듣고 왔더니 굉장히 심금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노래가 너무 좋아요. 정말 잘 듣고 왔고요. 그런데 제 얘기를 했지만 대표님의 이야기도 좀 듣고 싶어요. 대표님께서 스타트업을 하신 지 이제 꽤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가 2021년에 창업을 했죠. 이제 난임이라는 주제로 창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계기가 되게 유사한데, 제가 난임 시술을 저는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삼성서울병원에서 이제 대학원을 다니니까 이제 삼성병원에 이제 난임 시술을 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데, 난임 시술을 하려고 하면 제 이제 수업 일정과 맞고 하다 보니 사실 배려를 받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왜 우리 같이 연구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왜 혼자 빠져? 약간 이런 느낌을 맡으면서 조금 소외받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약간 유난스럽다? 맞아, 유난스럽다. 그런 느낌을 진짜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이제 내 스스로가 이런 난임이라는 부정적인 인식들을 좀 긍정적으로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당시에 이제 저는 디지털헬스라고 말하는 그런 대학원을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바일 앱이나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 뭐 지금은 너무 일반화가 됐지만 이런 걸 활용해서 내가 좀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막연하게 했고 근데 이제 연구를 하면서 제가 연구했던 주제는 주로 이제 암이나 그다음에 응급 환경이나 아니면 이제 삼성 서울병원에서 하는 여러 전산 프로그램들을 이용한 뭐 그런 연구다 보니 개인적으로 난임 쪽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서 졸업하자마자 이제 창업을 좀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어요. 그러면 졸업이 2월이면 3월에 창업을 하신 케이스인가요? 실제로 저는 이제 졸업이 9월이었고 9월. 네, 9월이었고 이제 2021년도 2월에 그 창업을 했으니까 사실 한 6개월 정도는 그 뭐 시간 강사 같은 거 하면서 창업을 준비했죠. 네, 강의를 하면서 창업 준비를 했고 이제 그리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창업을 한 것도 되게 웃긴 게 이제 저는 당시에 남편과 주말 부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졸업을 한 시점에서 남편과 같이 붙어 살아야겠다 싶어서 이제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지방에 당시에 이제 창업 지원 제도가 굉장히 많았고 저도 이제 그 지역을 좀 정착하면서 좀 적응을 하기 위해서 창업 교육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금을 받아서 창업을 시작하면 좀 남들보다 좀 용이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까지 엄청 헤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엄청 정말 열심히 다른 사람들의 동기부여까지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신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타트업을 하시면서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빼곡하게 열심히 살고 계신데 그동안 가장 대표적인 그래도 좀 우리 회사에서 내보일 만한 실적 같은 실적.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이거 되게 재밌는 실적인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은 이제 기술 개발 팀이 갖춰졌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 같은 그런 일반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은 개발까지 가는 과정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난임 플래너라고 해서 저희가 3개월 정도 임신을 준비하고 그리고 난임 시술 동안에도 그 시술 기간까지도 이제 너무 난임에 빠져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좀 긍정적인 생활 습관으로 좀 사고를 전환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첩에다가 임신 준비 전에 아침을 좀 잘 먹고 뭐 점심이나 저녁이나 이런 것들도 좀 최대한 좋은 걸 먹으려고 노력하고 운동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 우울증이나 이런 게 있는지를 좀 평가도 해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보면 내가 스스로 수첩에 기록해보고 그리고 그거를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이제 그거를 가지고 리포트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 리포트 결과를 보면 저도 깜짝 놀라고 사람도 깜짝 놀라는 내가 이렇게 생각보다 나쁜 생활 습관을 지녔다고 내가 생각보다 이렇게 단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나 이렇게 운동을 안 한다고 막 이렇게 깜짝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개선하는 경험들을 하면서 이제 꼭 난임 시술이 아니더라도 뭐 자연 임신에 성공한 사례들도 있고 또 이제 혹은 시술을 빠르게 성공한 케이스들도 있고 뭐 당장 임신이나 시술이 아니더라도 이제 이 난임이기 때문에 아이를 가져야겠다라고 이렇게 빠져 살면서 우울했던 그런 마음들이 개선되는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아마 당시에 그 시범 사업을 진행했던 기간 동안 67% 정도가 좀 긍정적으로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렇죠. 그 긍정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임신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긍정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나머지 67%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비록 이제 임신 자체 성공은 못했어도 그래도 이제 난임에 대한 그런 우울이나 스트레스 정도는 다 개선되는 그런 효과들을 보였던 게 좀 가장 좀 의미 있는 성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지금은 저희가 이제 기술 개발팀이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되면서 난임 정보를 좀 기반으로 한 그런 앱이 지금 론칭이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생활 습관 같은 거를 체크를 했을 때 이게 이제 임신을 제일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지 이제 즉 용어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말을 좀 지어서 이제 가임에 대한 체력이다 해서 가임 체력 이런 그런 기술들을 좀 앱에다가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들을 만들 때 사실 교수님의 연구 성과들을 좀 녹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아마 이제 우리가 연구를 더 지속하게 되면서
더 이제 고도화되고 세부적인 그런 기술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저 개인의 경험만큼 또 이렇게 스타트업이나 연구를 시작하게 되는 그 강한 동기부여가 되는 게 결국 경험에서 나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또 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운영을 하시면서 항상 또 밝은 면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67% 정도의 개선을 통해서 태어난 아기들만 해도 엄청난 성과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때때로 어려운 상황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상황도 있으셨을까요? 네, 실제로 이제 실패하시는 분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한두 달 정도 연락이 많이 끊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저기 동굴 깊게 있다가 이제 다시 이제 바깥으로 회복하는 시간들이 걸리는데 그래도 저희랑 서비스를 통해서 만나신 분들은 회복이 되게 빨랐던 것 같아요. 네, 금방 뭐 실패할 수도 있지. 대신에 저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찾아보는 노력을 한 것만 해도 좀 만족해요. 이러면서 다시 시도하면 되죠. 예, 그 힘이 아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드는 생각이 저도 첫 번째 난임 시술했을 때 그 설렘 플러스 기대감 플러스 또 거기서 겪었던 어려움 같은 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병원에서 받는 서비스가 딱 끊기고 나니까 모든 책임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술 후에 누가 이렇게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좀 멘토가 필요한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떻게 오늘 좀 소개를 좀 나눠봤는데요. 생각보다 소개가 엄청 길었네요. 그런 것 같아요. 막상 소개를 하려니까 할 얘기가 정말 많네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방송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지속적으로 소개나 이렇게 연구 활동 부분들을 얘기해드리는 거는 이제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제 마무리 노래를 듣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노래는 CN블루의 Can't Stop 하겠습니다.